하루는 Y에게 메일을 보냈다. 빵집 이야기를 해주려. 나는 그곳을 참으로 좋아하는데 그곳은 이름이 없다는 말도 덧붙여. 베를린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리의 이름은 에스슈트라세다. 나는 이 길을 너무나 아끼는 나머지 그 이름을 함부로 알려주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만약 다시 베를린에 있게 될 때 너도 우연히 그곳에 들른다면, 또는 기쁘게도 우리가 함께 베를린에 가게 된다면 나는 너를 반드시 에스슈트라세로 안내하리라는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안내가 아닐 것이다. 알고 보면 나는 다소간 폭군적인 면모가 있는 사람이고 이따금 나의 쾌락을 너에게도 강제하려는 비이성적 욕망을 억누를 수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너도 좋아했으면 좋겠어.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내가 좋아하는 그곳으로 가야만 한다. 나는 그곳으로 너를 납치할 것이다. 내 손목을 움켜잡고 너의 눈도 가리고 원한다면 너의 성격과 취향 및 우리의 친밀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호한 억지 대신 온건하고 예의 바른 청유나 비음 섞인 애원 같은 다른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다. 아니면 무심히 대화를 이어가는 산책 도중 우연인 듯 교묘히 그 거리로 발걸음을 옮겨볼까? 어떻게든 내가 좋아하는 그 길을 나는 뿌듯한 마음으로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나는 마치 엄마의 기저귀 가방에서 갑자기 낡고 초라한 고민형을 끄집어내 전철칸 한 구석에 난 모르는 외국인 어른에게 보여주는 고수머리 아이와도 같을 것이다. 이것 좀 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 것들 중에 제일 멋진 거야. 누르스름한 털뭉치를 들고 걸음마를 갓댄 아이가 엄마 곁을 떠나 내게 다가온다. 자기의 비밀스러운 소유물을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데 너도 나랑 같이 이 곰돌이를 갖고 놀아도 된다고 특별히 허락하고 싶은데 그런 문장을 만들 만한 언어 능력을 아직 습득하지 못해 붉은 뺨에 그러나 어떤 말로도 표현하지 못할 설렘과 수줍음이 섞인 미소를 한 빡 머금은 소년아, 너는 나다. 자세하고 믿음직한 여행 안내서에 에스슈트라세는 18세기 주택가의 분위기를 간직한 하나 한 소로라 소개되어 있다. 이 길에는 마리오네트 극장이 있고 단아하게 오래된 교회가 있고 교회의 뒤뜰은 담쟁이 넝쿨 우거진 묘지와 울창한 보리수 몇 그루를 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빵집이 있다. 빵집은 베를린에 처음 도착한 여름에 괴테 어학원에서 사귄 대만 여자아이 하이커 덕분에 알게 되었다.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되는 수업에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고 나오는 학생은 거의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쉬는 시간 30분 동안 학원 바깥으로 나가 군것질 거리를 사들고 돌아오곤 했다. 하루는 하이커가 근처에 자기가 좋아하는 빵집이 있다면서 같이 가자고 했다. 다리를 저는 백발의 할머니가 주인인데 할머니가 너무 인자해 보여서 자주 간다는 것이었다. 하이커를 따라 빵집이 있다는 에스슈트라세로 들어서는 순간 부산한 자동차 경적이며 공사장 불찾기 소리며 시야를 어지럽히는 펑키한 젊은이들이며 국적불명의 펜시한 물품을 파는 현란한 상점들이 마법같이 모두 사라졌다. 일순간 나타난 베를린 특유의 나무 냄새 흠뻑 밴 청신한 여름 공기 떠도는 저교롭고 회사한 주택가. 그다지 길지 않은 거리를 거의 끄트머리까지 걸어가서야 도달한 빵집은 아주 작았고 정말이지 작았고 테이블도 없이 짝이 안 맞는 간이의자 2개만 있었고 하이커의 말대로 검은 뿔테 안경에 밀가루 묻은 하얀 작업복을 걸친 뚱뚱한 은발의 할머니와 2명의 중년 여성이 지키고 있었고 그들 등 뒤에 열린 문으로는 커다란 오븐이 설치된 넓은 주방이 보였다. 마음에 쏙 드는 분위기였다. 신뢰감이 우러나는 검소하고 가정적인 장소와 수수하고 다보진 그곳의 주인들. 이 빵집을 찾아가기 전까지 나는 독일의 빵 문화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잼멜이나 브레첸 같은 식사용 빵은 고소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아침을 거르니 자주 먹게 되지 않았고, 토르테 종류는 프랑스처럼 온갖 기술로 섬세하고 교태롭게 꾸미는 대신 그저 백설기처럼 넓적하게 구운 뒤 네모지게 뚝뚝 잘라놓은 게 대부분이라 시각적으로 이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이커가 데려간 곳에 진열된 빵 쟁반도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그곳의 빵은 일단 값이 너무나 쌌다. 파리 물가의 절반 정도밖에. 하이커는 베를리너였나 판쿠엔이었던가를 사고 나는 연노란 치즈가 잔뜩 얹힌 캐제슈네케를 골랐다. 할머니에게 동전을 건넨 다음 거리로 나와 종이 봉투에서 빵을 꺼내 한 입 무는 순간 나는 아름다운 폭군의 노예가 되고 싶다. 쟁반마다 붙여놓은 발음하기 어렵고 기억하기 어려운 빵들의 이름표. 진열창을 둘러보며 하나하나 읽어본다. 몬크란츠, 베를리너, 우지넨슈네케, 판코흔, 캐제슈네케, 아프리코젠코흔, 몬코흔, 아펠슈트루델, 크바크코흔, 나폴레온, 키르슈만델코흔, 슈바인스오어, 하젤누스코흔, 아펠타슈, 마모코흔, 쇼코베현신, 치트로넨코흔, 키르슈슈트로이젤, 요하니스베아코흔, 말누스슈트루델. 내가 눈으로 혀로 내 안에 녹여 안으려던 것은 그저 빵뿐이었을까? 그날 이후 베를린을 떠날 때까지 나는 거의 매일 그곳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순례자나 중독자처럼. 나는 짝짝이 의자들 중 하나에 앉아 맛있던 적이 없는 독일 커피를 주문하고 지역 정보지와 교회 음악회 프로그램을 읽고 무엇보다 듬직한 체구의 나이 든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이 빚은 맛 좋은 빵을 먹었다. 하루는 Y에게 메일을 보냈다. 빵집 이야기를 해주려. 나는 그곳을 참으로 좋아하는데 그곳은 이름이 없다는 말도 덧붙여. 참, 그런데 그 빵집은 정말 이름이 없던가. 편지를 쓰는 도중 무심코 만들어진 문장에 나는 좋아하는 대상의 이름을 모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약간 미안해졌고 또한 내가 그곳의 이름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아해졌다. 그러고 보니 그곳의 이름은 무엇일까? 그곳은 도대체 이름이 있기나 한가? 이런 무심과 회의적인 질문으로 나는 왜 마음속 은밀한 한 구석에서 그곳의 이름이 없기를 바라는가? 나는 빵집의 이름을 알아낸다는 명목으로 베를린을 떠나는 날이 가까워지는 무렵에 다시 한번 에스슈트라스를 걷기로 했다. 길의 초입, 불현듯 두근거렸다. 마음속으로 어느 편에 걸어야 할지 모르는 내기를 했다. 그곳은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에스슈트라스는 오른쪽으로 완만하게 휜 곡선을 그리니 오른쪽 보도 끝에 있는 빵집은 왼쪽 보도를 택한 내가 길을 다 걸을 무렵에야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점점 심장이 뛰었다. 그곳은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이상했다. 그곳의 이름은 무엇일까 보다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가 더 궁금했다. 길의 끝이 나타나는 순간이 두려웠다. 그곳은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공면을 돌아 저 앞에 빵집의 흰 외벽이 비스듬히 보이는 곳까지 왔다. 빵집 앞에는 다행히도 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무성한 나뭇잎에 가려 간판이 보이지 않았다. 결정적 순간의 지연. 몇 걸음 더 걸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설렘과 떨림을 억누르고 마침내 마주본 빵집의 이름은 베커라이 운트 콘디토라이. 빵집의 이름은 빵집. 고요하고 온화한 무명의 얼굴. 베를린에 나를 찾아온 사람은 모두 4명이다. 나는 그들을 모두 에스슈트라스로 데려갔다. 그리고 빵집의 간이 의자에 앉힌 뒤 그곳의 신선한 빵과 밍밍한 커피를 사주었다. 그들 중 몇몇은 내가 평소와 달리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관광 명소는 혼자 다녀오든 말든 내버려 두면서도 폭군처럼 별것도 없는 고적한 거리를 꼭 걸어봐야 한다고 끌고 가고, 이름도 없는 동네 빵집의 빵을 꼭 먹어봐야 한다고 이것저것 골라 늘어놓고, 특이할 것 없는 주택가 풍경에 괜히 심장이 뛰고 얼굴이 상기되고 무릎이 떨리며 비좁고 허름한 제과점 안에서 혼자 신나게 제잘거리다가 갑자기 멍한 침묵에 빠져드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와 내가 먹이는 것을 소담스레 먹은 순진한 당신들에게 감사한다. 온순한 내 안에 부드럽고 달고 따스한 것이 들어가니 가만히 보고 있으니 참 좋구나. 언제든 나를 먹이며 제 수저눈 놓고 나를 바라보던, 몰래 고요히 사람의 마음과 온화한 눈빛과 옅은 미소와 평화로운 어깨와 물잔을 모아진 깨끗한 두 손을 나는 참 잘 알겠구나. 나는 그저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누구든 다 보여주고 나누고 싶었다. 한낮의 베를린 전철, 금발과 홍안의 아기가 있어 자꾸만 내 쪽으로 한박 웃다가 엄마 품에 까르륵 얼굴을 묻었다가 또 쳐다보며 웃는가 싶더니 저 애 참 예쁘다. 근데 나한테 왜 저러는 걸까? 기어코 엄마 무릎에서 기어나와 아이와 어른, 남자와 여자, 노란 곱슬머리와 검은색 머리, 이렇게 자기와 여러모로 다른 내게서 용케도 단 하나의 공통점을 알아보고는 다른 승객들은 내버려 두고 내게 점점 가까이, 이 소중한 것을 보여줄까 말까, 아니 미리 다 보여줄까 숨겼다 깜짝 놀라게 할까 망설이는 듯 뒤뚱뒤뚱 내 앞에 다 이를 때까지도 계속 등 뒤로 가렸다 가슴에 안았다 되풀이하며 사실 너무 커서 제대로 숨겨지지도 않던 빛나는 넉마를 마침내 내게 건넸을 때, 그림에서만 보았던 환하고도 환한 푸토의 웃음과 함께 말도 못하면서 마치 너니까 특별히 허락해 준다는 양, 너도 나처럼 말 못하는 거 알아. 말 못하는 사람끼리 같이 놀자. 초대의 신호를 보냈을 때, 아, 그랬구나. 내가 감히 이 귀한 선물을 받아도 되겠니? 말을 통하지 않고도 찬연한 사랑의 한때, 그 순간에 말하기 힘든 언어의 바깥에서 벅차게 샘솟는 눈물과 고동치는 심장을 너도 느끼기를 바랐다. 아이가 아닌 나는 어리숙한 폭군처럼 왜 그러는지 제대로 말하지를 못해서 나는 앞으로도 어쩔 수 없다. 나는 그저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누구든 다 보여주고 나누고 싶었다.